우리 이혼합시다. 결혼 반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던 그날 밤, 결혼한 지 고작 석 달 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우리 나이에 시간 낭비하면 뭐해. 그 말에 속아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했어요. 신혼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난 피곤하면 예민해져. 등을 돌린 아내의 차가운 뒷모습, 그리고 하나씩 드러나는 거짓말들. 모두 거짓이었어요. 퇴직 후 외로움이 만든 최악의 선택. 꿈에도 그리던 첫사랑과의 재혼이 지옥으로 변하기까지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보,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지요. 텅 빈 소파, 정돈된 식탁, 그리고 혼자 서 있는 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 올해 58입니다. 35년을 다닌 중소부품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아내는 5년 전 갑작스러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3달 만이었어요. 아빠, 밥은 드셨어요? 딸 지연이가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를 해요. 공기업에 다니느라 바쁜데도 걱정해주는 게 고맙지요. 응, 먹었다. 너 퇴근 안 했어? 네, 야근 중이에요. 아빠 저녁은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사실은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딸애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지요. 요즘 들어 거짓말이 늘었어요. 괜찮다는 거짓말, 안 외롭다는 거짓말, 잘 지낸다는 거짓말. 아빠 주말에 갈게요. 반찬 좀 해드릴게요. 아니야, 바쁜데 괜찮아. 아빠가 다 해먹는데 뭘. 전화를 끊고 나면 또 정막이 찾아왔어요. TV를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저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았어요. 아나운서든 배우든 누군가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워주길 바랐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침대 왼쪽 아내가 누웠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쪽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젠 습관처럼 손을 뻗어 이불을 쓰다듬곤 했습니다. 당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억지로 참았어요. 남자가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지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과거만 붙잡고 살아도 되는 걸까?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회사 다닐 땐 그렇게 쉬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등산 동호회라도 나가보세요. 아들 민수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느라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걱정해 주었지요. 등산? 아빠가 무릎이 안 좋은 거 모르냐? 핑계였어요.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괜히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았지요. 차라리 집에서 TV 보는 게 편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점심 대충 먹고 오후엔 소파에 누워 TV 보다가 저녁 먹고 또 TV 보다 잠드는 삶.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지요. 언제부턴가 구부정해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핏기 없는 얼굴.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중얼거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혼자서는 변화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지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박성호 동문, 고교 동창회 모임 안내드립니다. 별로 관심 없었어요. 동창회라는 것도 가본 지 오래됐고 이제 와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문자를 지우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보였어요. 김정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늘 웃고 있던 그 아이.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내 첫사랑. 정화가 온다고? 손이 떨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가?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설렜어요. 외롭고 무료했던 일상의 작은 파문이 일었지요. 동창회에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설렘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외로움과 사랑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미 그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날짜는 이틀 후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고등학생처럼 들떠 있었지요. 옷장을 뒤져 입을 옷을 골랐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졸업앨범을 찾아봤습니다. 있다. 2학년 5반 단체 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나였어요.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아이가 김정화였지요. 손가락으로 그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미소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깔깔대며 웃던 모습, 복도에서 마주치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 바보 같은 놈. 그때 왜 말 한마디 못했을까? 중얼거리며 앨범을 덮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지요. 이제라도 만나게 되는 게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머리도 정성껏 빗었지요. 아내가 사준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옷이었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마침 들른 딸 지연이가 물었어요. 응, 고등학교 동창회. 헐, 아빠가 동창회를요? 진짜요? 왜 아빠는 동창회 가면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안 가시더니 갑자기요. 딸애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요. 괜히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옛날 친구들이 그립더라. 그래요? 좋은데요? 아빠 친구분들 많이 만나세요? 딸이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나도 곧 집을 나섰지요. 동창회 장소는 학교 근처 한정식집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박성호다. 성호야. 반장이었던 최동욱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지요. 오랜만이다, 동욱아. 야, 몇 년 만이냐? 전화번호 바뀌고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하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둘씩 동창들이 모여들었지요. 다들 나이가 들어 처음엔 누군지 몰라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계속 입구를 향해 있었어요. 정화는 언제 오는 걸까?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야들아, 다 모였냐? 그럼 시작할까? 최동욱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그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김정화였습니다. 긴 생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바뀌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지요. 어머, 정화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자 동창들이 반갑게 일어나 정화를 맞이했어요. 정화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그럼 건배사하고 시작하자. 최동욱이가 잔을 들었어요. 다 같이 건배를 하고 식사가 시작됐지요. 정화는 내 맞은편 대각선 자리에 앉았어요. 가끔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지요. 40년 전 고등학생처럼 말이에요. 성호야, 너 지금 뭐 하냐? 동욱이가 물었어요. 나? 작년에 퇴직했어. 부품회사 다녔었지. 오, 그래? 나도 2년 전에 은퇴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집에서 쉬고 있지 뭐. 아, 그냥 집순이네? 하. 다들 웃었어요. 나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론 씁쓸했지요. 식사가 끝나고 2차로 호프집에 갔습니다. 자리를 옮기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섞였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정화 옆에 앉았지요. 정화야. 오랜만이다. 어머, 성호야? 정화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심장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기억하네. 같은 반이었잖아. 당연히 기억하지. 뒷자리에 앉아서 늘 조용히 공부만 하던. 그땐 참 수줍음 많았지.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지요. 너 결혼했어? 응. 했었는데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어머. 정화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진심 어린 위로의 눈빛이었지요. 힘들었겠다. 나도 이혼했거든. 그래? 응. 3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정화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나는 정화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지요. 많이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자유롭더라. 자녀는? 아들 하나 있어. 32인데 독립해서 살고 있지. 너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 그럼 혼자 살아? 응. 외롭지 않아? 그 질문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외롭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괜찮다고 거짓말하기엔 정화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외롭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 맞아.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호프 집안은 시끌벅적했지만 우리 둘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지요. 편안하면서도 약간 서먹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내가 먼저 물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문화센터에서 강의 좀 했었어. 꽃꽂이 같은 거. 와, 대단한데? 뭐가 대단해? 용돈벌이 정도였지.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 나랑 비슷하네. 그러게. 우리 나이에 할 게 뭐가 있겠어. 정화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표정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요. 퇴직금은 좀 받았어? 정화가 슬쩍 물었어요. 응, 뭐 그럭저럭. 잘 됐네. 나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제대로 못 받았어.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고 숨겨둔 게 많더라. 에이, 그럴 리가. 진짜야. 변호사 선임할 돈도 아까워서 그냥 합의했지 뭐. 정화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이혼했는데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다니.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퇴직 후의 무료함, 아이들과의 관계,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신기하게도 정화와는 대화가 편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지요. 40년 전엔 말 한마디 못 걸던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성호야, 전화번호 알려줘. 정화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응? 아, 그래.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지요. 연락하고 지내자. 가끔 차라도 마시고. 그래, 좋지. 2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 예전 같은 적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지요. 핸드폰을 꺼내 정화의 이름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김정화. 중얼거리며 웃음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조차 잊고 살았는데 오늘은 계속 웃게 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이 따뜻함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이라는 걸. 나는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정화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반가웠어.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어.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다음에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 좋아.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응, 좋아.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이 참 길게 느껴졌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하고 수요일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30분 일찍 나가 머리도 다시 빗고 옷 매무새도 여러 번 고쳤지요.
성호야, 왔어? 정화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는데 정말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지요. 왔어.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괜찮아.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정화의 얼굴을 비추는데 왠지 모를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정화가 먼저 물었지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러지 뭐. 너는? 나도 비슷해.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고 점심 먹고 또 청소하고.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아들은 독립해서 살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정화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애들이 가끔 전화는 하는데 그게 다야. 우리 같은 나이 되면 다 그렇더라. 젊을 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그래. 그렇게 우리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지요. 성호야, 나 사실 말이야. 정화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랬겠다. 결혼 생활 25년을 함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더라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정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는 휴지를 건네며 등을 토닥여줬지요. 미안해. 괜히 무거운 얘기했네. 아니야. 말하고 싶으면 해. 나한테. 고마워, 성호야. 정화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지요. 정화는 늘 밝게 웃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성호야, 너 참 착하다. 뭐가? 그냥 다.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많고. 전 남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에이, 나도 별거 아닌데. 아니야. 요즘 그런 남자 귀해. 정화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게 참 좋았지요. 어느 날 정화가 말했어요. 성호야, 나 요즘 문화센터 강의 다시 시작하려고 해. 진짜? 좋은데? 응. 이혼하고 관뒀었는데 다시 해보려고. 용돈벌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잘 생각했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치?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뭔데? 강의 준비하려면 재료비도 들고 그런데 당장 여유가 없네. 정화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정말 괜찮아. 너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 정화는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날 정화에게 50만 원을 계좌로 보냈지요. 성호야, 이게 뭐야? 정화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의 준비비. 그냥 받아. 안 돼. 이거 다시 돌려줄게. 필요 없어. 나중에 강의 잘 되면 팝 한 끼 사. 정말 고마워.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지요. 그 후로 정화는 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보냈고 저녁엔 전화로 하루 일과를 나눴지요. 성호야, 오늘 뭐 먹었어? 김치찌개. 너는? 나도 혼자 먹기 귀찮아서 라면 끓여 먹었어. 라면? 몸에 안 좋은데. 그래도 혼자 밥 차리기 귀찮잖아. 그럼 우리 같이 먹을까?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정말? 요리도 할 줄 알아? 아내 없이 5년 살았는데 당연히 하지. 그렇게 정화를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인 거였지요. 와, 집 정말 깨끗하다. 정화가 현관에 들어서며 감탄했어요. 뭐 혼자 사니까 정리 습관이 생겼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며 편하게 구는 모습이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너 정말 다정하다. 전 남편은 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했는데 요즘 남자들은 다 해. 우리 나이에도? 당연하지.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정화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며 웃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요. 성호야. 응? 나 여기 오니까 집 같아. 그래? 응. 우리 자주 이렇게 밥 먹자.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래, 좋아. 정화를 배웅하고 혼자 남았어요. 집안에 정화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솔직하고 따뜻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정화가 보여준 모든 모습이 계산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외로운 남자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 완벽하게 연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정화의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외로움은 사람을 눈멀게 만듭니다. 정화와 만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지요. 아침엔 문자로 인사를 나누고 점심엔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엔 산책을 했습니다. 성호야, 오늘 날씨 좋다. 한강 갈래? 좋지. 그날도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맑았지요. 정화는 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거 좋다. 나도. 성호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나도 그래.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성호야,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면 안 될까? 응? 지금도 계속 만나잖아. 그게 아니라. 정화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재혼하면 어떨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혼?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지요.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지? 근데 나 진심이야. 우리 나이에 시간 낭비하면 뭐해? 서로 외롭고 서로 필요한데. 정화야. 난 내가 좋아, 성호야. 정말로. 정화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지요. 내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그럼 우리 결혼하자. 남은 인생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고민이 됐어요. 분명 정화는 좋은 사람이었지요. 함께 있으면 편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리게.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재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찬성하는 이유는 많았어요. 정화는 착했고 나를 잘 이해해줬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지요. 아내를 잃은 후 5년 동안 혼자 살며 느꼈던 공허함을 정화가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결정해도 되는 건가? 그때 정화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성호야, 잠 못 자? 나도 잠이 안 와. 오늘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부담 갖지 마. 난 내 대답이 뭐가 됐든 이해할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화는 정말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행복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야. 응, 성호야. 나 결혼하고 싶어. 정말? 응. 우리 재혼하자. 전화 너머로 정화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성호야. 후회 안 하게 해줄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며칠 후 딸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아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응. 지연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지요. 저기,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해. 네? 딸의 눈이 커졌어요. 재혼이요? 누구랑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김정화라고. 아빠,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3달 정도 됐어. 3달? 3달 만에 재혼을 결정하셨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아, 아빠도 외로웠어. 너희들 바빠서 자주 못 보잖니? 집에 혼자 있으면. 그래도 너무 급하잖아요. 3달이면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아빠가 다 생각해봤어. 정화는 좋은 사람이야.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물론이지. 이혼했고 아들 하나 있고 문화센터 강사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
이혼 사유는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 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결혼 전에 제가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재산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무슨 재산이 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들 민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너무 빠르다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지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이들과 정화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정화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민수입니다. 식사 내내 정화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음식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했지요.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네. 딸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뭐라고 반대하진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 빨라요. 아빠 결정이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대신 조건 하나만 지켜주세요. 뭔데? 혼인신고 전에 재산은 확실히 정리하세요. 퇴직금이랑 집 문제. 알았어. 하지만 정화를 만나 그 이야기를 꺼내자 정화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야, 나 믿어? 당연하지. 그럼 그런 얘기 왜 해? 난 내 돈 바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이들이 그러는데 뭐. 아이들이 날 의심하는 거네. 속상하다. 정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해해. 나도 남의 엄마니까 조심스러운 거 알아. 정화야. 근데 성호야, 난 정말 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돈 같은 건 관심 없어.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재산 정리 같은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혼인신고부터 했지요. 만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야, 정화야. 구청에서 나오는 길, 정화가 내 팔을 꼭 잡았어요. 행복해 보였지요. 나도 행복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 정화의 짐을 우리 집으로 옮겼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았지요. 옷가지며 생활용품이며 팍스가 10개도 넘었습니다. 이게 다야? 응. 이혼하면서 챙긴 게 별로 없어서 이것밖에 안 돼. 별로 없다고? 이것도 많은데. 정화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더니 내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냈지요. 여기 내 옷 좀 넣어야겠어. 응, 그래.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됐다는 게 실감났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되는 거지요. 침실로 들어갔을 때 정화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괜찮아? 응. 침대에 누웠어요. 정화 옆에 누우니 긴장이 됐지요. 손을 뻗어 정화의 손을 잡으려는데 정화가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성호야. 응? 나. 피곤해. 그래? 응. 오늘 짐 옮기느라 너무 힘들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푹 쉬어. 미안해. 정화가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신혼 첫날 밤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결혼했을 때는 둘 다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뭔가 공기가 차가웠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정화가 자꾸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에휴.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정화야, 잠 안 와? 이 베개 너무 딱딱해. 그래? 다른 거 줄까? 아니, 됐어. 또 한참을 뒤척이더니 정화가 다시 말했어요. 너무 더워. 일어나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추운가 봐요. 이불 좀 더 덮어야겠다. 내가 이불 더 가져올까?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정화가 일어나 이불장을 뒤졌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렸지요. 이불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결국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정화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국에 계란말이를 했지요. 정화야, 일어나. 아침 먹자. 정화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머리도 안 빗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지요. 뭐 했어? 된장국이랑 계란말이. 난 아침에 된장국 안 먹는데. 그래? 몰랐네. 뭐 먹고 싶어? 미역국. 미역국? 지금 미역 없는데. 그럼 됐어. 그냥 빵 먹을게. 정화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어요. 식탁에도 앉지 않고 서서요. 같이 앉아서 먹자. 난 입맛 없어. 커피만 마실래?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정화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지요. 정화야, 오늘 뭐 할 거야? 응? 잘 모르겠는데. 같이 마트 갈까?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 난 피곤해. 여보, 혼자 갔다 와. 그래. 마트에 혼자 갔어요. 장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신혼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집에 돌아왔더니 정화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짐을 정리하는데 정화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그래? 누구? 초등학교 동창.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아,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응. 저녁 늦을 수도 있어. 다음날 정화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지요.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나니 또 혼자였어요. 결혼 전이랑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7시가 됐는데 정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어. 응, 알았어. 천천히 놀다 와. 밤 10시가 넘어서 정화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많이 마셨네?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재밌더라. 조심히 들어왔어? 응, 택시 타고 왔어. 나 씻고 잘게. 샤워를 하고 나온 정화는 곧장 침대에 누웠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오늘 즐거웠어? 응. 뭐 했는데? 그냥 밥 먹고 수다 떨었지. 그래.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화는 금방 잠이 든 것 같았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거의 매일 외출을 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문화센터 알아본다고, 은행 볼 일 있다고. 집에 있을 때도 대부분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봤지요.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정화야,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허리 아파. 여보가 해주면 안 돼? 빨래는?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 그것도 못해? 점점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다정하던 정화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정화야, 요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뭐가?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내가? 난 안 달라졌는데? 하지만, 난 피곤하면 조금 예민해져.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또 등을 돌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자인 줄 몰랐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이들 말을 들을걸. 더 신중하게 생각할걸.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지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 쉬는 정화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인가.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화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대화는 거의 없었지요. 당신 오늘도 나가? 응. 문화센터 강의 있어. 강의? 시작하기로 했어? 응. 정화가 서둘러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요즘 들어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더라고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저녁은? 그것도 늦을 것 같아. 알아서 먹어. 현관문이 닫혔어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쯤 심심해서 정화가 말했던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강의 준비하느라 힘들까봐 도와줄 게 있나 싶어서요. 여보세요. 거기 꽃꽂이 강의하시는 김정화 강사님 계신가요?
김정화 강사님요? 저희 센터에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네, 예전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몇 년 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기록 찾아보니 2년 전에 한 학기 하시다가 그만두셨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요. 2년 전 정화는 분명 최근까지 했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며칠 후 정화가 또 외출했어요. 오늘도 문화센터 간다고 했지요. 당신 몇 시쯤 들어와? 잘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어. 혼자 남아 정리를 하다가 침실 서랍장을 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정화의 액세서리를 넣으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서랍 안쪽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지? 꺼내보니 법원 서류였어요. 이혼 조정 조서. 손이 떨렸습니다. 궁금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펼쳐봤어요.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및 상호간 신뢰 상실. 전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지요. 바람을 피웠다고 했는데 서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더 뒤적거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지요. 이혼 확인서. 날짜가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 정화는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뭐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 서류였어요. 2번 결혼했다는 얘기였지요. 아니, 정확히는 나까지 3번째였습니다. 3번째 결혼.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정화는 한 번도 재혼이 2번째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카드 명세서가 나왔지요. 정화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내역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백화점 300만 원, 명품관 250만 원, 성형외과 180만 원, 피부과 120만 원. 한 달 지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혼하기 전 내역이었지요. 이래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했구나. 전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정화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였던 거예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문화센터 강사. 거짓말. 전 남편이 외도. 거짓말. 첫 재혼. 거짓말. 힘들게 살았다는 것? 거짓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정화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백화점 로고가 선명했지요. 또 쇼핑했어? 응. 가을 옷 좀 샀어. 돈은 어디서 났어? 카드 긁었지. 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당신 나한테 숨긴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건 문화센터 강의는 2년 전에 그만뒀더라. 전화해봤어. 여보, 결혼도 3번째지? 한 번 재혼한다고만 했잖아. 그건 오래전 일이라.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거짓말이지? 이혼 서류에 그런 내용 없던데. 정화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명세서는 뭐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서 재산 분할 못 받았다고? 전 남편이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 다 써버린 거 아니야? 여보, 설명할게. 뭘 설명해?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 중에 뭐가 진짜야?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이렇게 소리 질러본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었지요. 정화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여보가 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난 정말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외로워서 거짓말을 해도 돼? 사람을 속여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화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한 발 물러섰어요. 당신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거야? 퇴직금? 집?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정화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난 그냥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어. 혼자 늙는 게 무서웠다고.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정화가 보여준 모습, 들려준 이야기 모두가 거짓이었지요. 나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당신 오늘 산 옷 얼마야? 내 카드로 긁었지? 정화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지난 몇 달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정화는 침실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화는 이미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 또? 왜 안 돼? 차갑게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나가버렸어요.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정화는 매일같이 외출했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지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카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450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한 달 사용 금액이 450만 원이었지요. 내역을 보니 백화점, 미용실, 음식점. 거의 다 정화가 쓴 거였어요. 당신. 정화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정화가 귀찮은 듯 대답했어요. 왜? 이거 뭐야? 카드값이 450만 원이나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여보 퇴직금 있잖아. 퇴직금이 당신 쓰라고 있는 거야? 정화가 일어나 앉았어요. 표정이 싸늘했지요. 그럼 뭐 하라고 있어? 당신 혼자 쓰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했잖아. 내 돈이 어딨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난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어.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말문이 막혔어요. 정화의 눈빛에서 전혀 미안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지요. 당신한테 결혼이 뭐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대답 좀 해줘. 결혼이 뭐냐고. 정화가 한숨을 쉬었어요. 함께 사는 거 아니야? 서로 의지하고. 의지만 하는 거야? 여보가 이상하게 나오네. 이상한 게 아니야. 당신은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 밖에 나가고 내 돈만 쓰잖아. 집안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정화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퇴직했잖아.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 당신 이제 할 일 없잖아. 나는 문화센터 상담도 다니고 바빠. 바빠? 뭐가 바쁜데? 사람 만나고 관리하는 것도 바쁜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화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결혼할 때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대화가 안 됐어요. 정화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지요. 그날 밤 나는 또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침실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정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작았지요. 돌아보니 정화가 눈을 붉게 뜨고 서 있었어요. 뭐? 미안해. 응? 어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정말 미안해. 정화가 내 옆에 앉았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지요. 나도. 사실 스트레스가 많았어.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보 만나서 행복했는데 그 반동으로 쇼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재혼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또 실패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하고. 그걸 쇼핑으로 풀었나 봐. 정화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론 조심할게. 카드도 덜 쓰고 집안일도 할게. 여보가 날 믿어준 만큼 나도 잘할게.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목소리도 떨렸지요. 정말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면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어쩌면 정화도 나처럼 외로움에 지쳐서 무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이번은 넘어가자. 정말? 응. 근데 앞으론 카드 쓰기 전에 나한테 말해줘. 같이 상의하면서 쓰자. 그럼 그럴게. 정화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정화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준비를 도왔고 설거지도 했지요. 외출도 줄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응? 뭐든 좋아. 그럼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정화가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서툴긴 했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지요. 맛있어. 정말? 다행이다.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걱정했어. 저녁 식사 후엔 함께 TV를 봤어요. 정화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지요. 여보, 나 요즘 행복해. 그래? 응.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좋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진 않지. 시간을 두고 봐야지. 카드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당신 많이 줄었네? 그치? 내가 노력했어.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한 달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화는 계속 착한 모습을 보여줬고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역시 사람은 대화로 풀어야 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봐.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아들한테 전화 왔어. 응? 무슨 일인데?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 심장이 철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얼마? 3천만 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3천만 원? 응.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대. 상품 매입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해서. 정화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봤어요. 여보, 나도 알아. 큰 돈이라는 거. 근데 우리 아들이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처음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선 거야. 엄마로서 응원해주고 싶어. 그건 이해하는데. 여보, 퇴직금 좀 있잖아. 그거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갚는다고 했어. 손이 떨렸어요. 당신,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알아. 벌써 그렇게 큰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돼? 빌려달라는 거지, 달라는 게 아니야. 빌려주나 주나 마찬가지야.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정화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도 그건 별개야. 별개?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카드도 안 쓰고 집안일도 하고. 그게 다 뭐였어?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잖아. 난 여보 믿고 부탁하는 건데 이렇게 나와? 믿음이랑 돈이랑은 다른 문제야. 식탁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보고 있었어요. 정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래, 알았어. 당신. 됐어. 안 그러면 그만이지. 정화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는 정말 인색해.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싫은가 봐. 그게 아니라. 됐다니까. 내가 착각했어. 여보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냥 외로워서 한 거였구나.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릴. 난 방 들어갈게. 혼자 정리 좀 하고 싶어. 쾅.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식은 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한 달 동안 착하게 군 게 이것 때문이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화의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다면, 3천만 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요. 결혼 석 달 만에 또다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화는 말없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지요. 어디가? 아들 만나러. 그래. 3천만 원은 안 되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차갑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갔어요. 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을 돕고 싶은 엄마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결혼 석 달 만에 3천만 원을 요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거였습니다. 정화는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지요. 나왔어. 응. 아들 만났어? 응. 뭐라고 하던데?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정화가 침실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봤지요.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여보한테 나는 뭐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진짜 가족이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당연히 가족이지.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돕는 것과 큰돈을 내놓는 건 달라. 큰돈? 여보한테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당연하지. 퇴직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화도 지지 않고 소리를 높였지요. 그럼 그 돈은 뭐 하려고 있어? 여보 혼자 쓰려고? 혼자 쓰려는 게 아니라 우리 노후 자금이야. 우리 노후? 웃기지 마. 여보는 나를 우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카드 쓸 때도 뭐라 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인색하게 굴고. 말이 안 통했어요. 정화는 자기 논리에만 갇혀 있었지요. 당신 지금 내가 인색하게 보여? 그럼 뭐야? 자식 사업 도와주는 것도 못하는 게? 결혼 석 달 된 사람한테 3천만 원 달라는 게 정상이야?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라고.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라도 있어? 정화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보 정말 야박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그 말에 뭔가 터져버렸어요. 나도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뭐?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접근한 거잖아. 계산? 내가 뭘 계산했는데? 외로운 남자 찾아서 결혼하고 돈 쓰고 도망가려던 거 아니야? 정화가 코웃음을 쳤어요. 참 피해망상도 심하네. 증거라도 있어? 한 달 동안 착한 척한 것도 다 3천만 원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착한 척? 내가 언제? 카드 안 쓰고 집안이라고 다 연기였던 거지. 정화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 맞아. 연기였어. 만족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여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말해주는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보가 착각한 거지. 당신,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정화가 팔짱을 끼며 나를 내려다봤어요. 난 여보 퇴직금 알고 있어. 1억 2천 정도 되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여보가 퇴직하고 통장 정리할 때 봤어. 기억 안 나? 내가 옆에 있었잖아. 그리고 이 집도 시세가 6억은 되겠더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지. 여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화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한테 3천만 원 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여보한테는 그것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잖아. 결혼했으면 가족이잖아.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 석 달.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이면 도와줘야지. 소리를 지르는 정화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여보 같은 사람 처음 봐. 이렇게 인색한 사람. 3천만 원도 아깝다는 거지. 그럼 솔직히 말해. 정화가 일어서서 침실로 걸어갔어요. 잘 생각해봐. 내일까지 대답해줘. 3천만 원 줄 거야, 말 거야?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이게 현실인가? 정화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통장 잔액을 알고 있었다는 것. 집 시세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결혼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사랑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요. 새벽 4시쯤 됐을까? 결심이 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정화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뭐야, 왜? 말없이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화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이혼합시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정화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어젯밤에 화나서 한 소리야. 아니야. 당신 본심이었어. 아니라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화가 다가왔지만 나는 한 발 물러섰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 결혼 석 달 만에 끝이야. 여보, 그럼 위자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위자료? 당연하지. 여보가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는 건데. 정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최소한 1천만 원은 줘야 할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매일 쇼핑하고 놀러 다닌 게 고생이야? 집안일도 했고, 여보 뒷바라지도 했잖아. 한 달 착한 척한 거 말하는 거야? 여보, 위자료? 좋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자. 결혼 석 달에 위자료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당신 짐 싸. 일주일 안에 나가줘. 여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결혼 석 달 만에 끝난 재혼. 외로움이 만든 실수였어요.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넘어간 거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거짓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걸. 혼자 사는 게 두 사람이 상처 주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걸. 일주일 후 정화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 후회할 거야. 안 해. 오히려 지금이 후회돼. 왜 진작 눈치 못 챘을까? 정화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어요. 여보도 외로워서 나한테 매달렸잖아. 나만 나쁜 사람이야?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잘못했어.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지.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더 이상 서로 상처 주기 전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평온했어요.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지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구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딸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아빠가 바보였어. 너희 말을 들을걸. 아빠, 이제 혼자 괜찮으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지요. 응. 혼자가 편해. 거짓말 안 들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아빠, 지연아, 외로움보다 무서운 게 있더라.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거. 네, 아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걸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어요.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삶이고 그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더 이상 외로움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녀사입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은 참 묘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길수록 그 기억은 점점 더 반짝이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 어쩌면 그 시절의 나 자신을 그리워했던 건 아닐까요? 다시 만난 사랑이 기대와 달랐다고 했어. 그 만남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혼자 밥을 먹는 저녁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으로 남기도 합니다. 아픈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 덕분에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겠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고민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늦춰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지나간 사랑을 내려놓는 위로가 되었기를, 또 누군가에겐 다음 선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